네, 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이번 개발자 고민 상담은 이런 고민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그런 거죠. 뭐 객치장 책을 읽고 있는데, 뭐 아마도 제가 예측하건대, 이 책이지 않을까. 이 책. 네, 이 책. 이 책. 네. 이 책을 저도 다 아직 못 봤어요. 다 못 봤고, 지금 한 반 정도 봤는데, 이번 여행에서 이 책을 다 이제 볼 생각입니다. 뭐, 아직 중국에서 며칠 더 남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의 고민을 이제 간추려서 이야기해보면 이런 객체지향적인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느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객체지향적인 설계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코드를 짜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결국 이걸 다 간추리자면,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뒤에 정리는 잘 하셨는데, 앞에 서론이 조금, 서론이 조금 아쉬웠어요. 질문을 이 이메일을 한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최소한 절반은 없어도 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뭐 그거야.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체지향적인 책을 읽는 게 개발자의 스킬업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업무에서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객체지향적인 방법으로 코딩을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러한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를 이런 객체지향적인 원칙을 따져서 정말로 좋은 코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객체지향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기능만 되면 되는 거지 객체지향적인 코드로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현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면 적어도 어떤 코드 내가 하진 못하더라도 내가 실제 업무에 이렇게 이상적인 코드를 만들진 못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못하더라도 뭐가 좋은 코드인지 뭐가 객체지향적인 코드인지는 이론적으로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있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모르면 대화조차 안 돼요. 대화조차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고민 메일 보내주신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사수의 코드가 마음에 안 든다. 사수가 코드의 품질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나는 이 회사에서 배울 게 없는 것 같다. 이직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받았는데, 어, 설득을 해봐야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좋은 코드란 무엇인가. 코드 리뷰를 해봐야죠. 코드 리뷰를 해도 안 되면, 뭐 나가는 게 맞긴 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코드라는 거를 개발자가 다들 이성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이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굉장히 이성적인 활동이잖아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코드 리뷰를 통해서 설득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이론적인 지식이나 이러한 책을 통해 객체지향 코드를 짜는 연습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좋은 설계, 변경에 유연한 설계를 만들어냈으면 분명히 그
다른 주변 개발자 분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러이러한 변경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객체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여러분 그 사연을 보내주신 그런 분들이 과연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객체지향을 많이 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업무 도메인을 많이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변경에 유연한 설계를 만들려면 도메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객체지향적인 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객체적인 코드는 이거다라고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설계는 다 자기 마음 다 각자가 다 다른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블로그를 설계한다 하더라도 뭐 10사람이 설계하면 10사람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달라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변경이 되는가, 어떠한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설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걸 알려면 도메인을 알아야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무 도메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그 개발자랑 좋게 지내야 돼요. 그 개발자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입이라는 가정하에 그분들한테 업무 도메인을 많이 전수받고 어떤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감지를 하고 일단 코드 리뷰를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좋은 코드로 업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코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모르면 말조차도 못 꺼내요. 코드를 이렇게 바꿔보자 저렇게 바꿔보자 그런 말조차도 못 꺼낸다고 이런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랑은 별개로 이제 코딩을 짜는 연습은 당연히 해야죠. 이거를 한 다음에 코드 짜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객체지향적인 개념들은 객체지향 개념들대로 따로 공부하고 코딩은 뭐 항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객체지향 설계적인 이런 책 말고 또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뭐 인프런에 올린 그런 강좌들 같은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도 학습을 해야 되고 특정 프레임워크나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술들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남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 남들에게 발표를 해보는 겁니다. 남들에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지식을 남들 앞에서 그 남들에게 그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가령 뭐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공부하고 있으면 KSUG에 가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커뮤니티 활동을 잘 안 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KS 운영진이 여러분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발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회는 줄 겁니다. 물론 이제 바로 딱 그 강단? 연단? 그 무대에 바로 올려보내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검증 절차가 있을 테니까 발표 자료도 아마 받아볼 거고 원하면은 그 사전 발표를 삼아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리허설 삼아서 이제 그 검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다 검증이 됐으면 마지막에 이제 무대에도 올려 보내 주시겠죠. KSG에서도.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큰 규모에 바로 도전하기 전에 일단 스터디를 만들어서 스터디 내부에서 발표를 해보는 것도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매주 거의 4, 5명 앞에서라도 발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든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테스트를 공부했으면 어떻게 테스트를 짜는 게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거를 남들에게 발표해보고 반응을 보고 피드백 받고 여러분들이 뭐 자바 공부하고 있으면 자바 8이나 9나 10, 11에 들어간 새로운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지 공부를 해보고 남들에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자, 이런 기능은 이러이러한 기능이고 어떨 때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쓰는 거다. 이게 왜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인 이유는 본인이 책을 읽고 또는 뭐 제 강의를 보고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잠깐뿐입니다. 잠깐. 이게 메모리가 그 자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영한 곳이랑 올드한 곳이 있잖아요. 뉴젠이랑 올드젠이었나? 음. 이게 약간 장기 기억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단기 기억 쪽에 잠깐 머무르는 걸 가지고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막상 코딩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이 안 나. 그때 그거 뭐였지? 그때 분명히 봤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발표예요, 발표. 발표를 하다 보면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하다 보면 분명히 스트레스가 좀 생겨요. 그냥 내가 책을 읽을 때랑은 달라요. 확연히 달라, 느낌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감내하면 그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 기억에 넘어가서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저도 까먹어요. 하지만 단기 기억에 머물렀다가 지나간 것보다는 훨씬 더 본인에게 체화가 되는 거죠. 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를 시도해 보세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